날씨는 추운데 월악산 영봉은 부처님 얼굴은 잘 보입니다. 한자 아래 곤하다, 피곤하다 할 때 곤자, 집안에 나무를 두면은 지친다, 나른해진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동네에 큰 나무가 있으면은, 집 앞에 큰 나무가 있으면은 재수가 없다, 흉해진다, 운세가 안 좋다. 그 말은 뭘 하란 얘기예요? 그 나무를 처분해라, 베어라, 없애라.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저 나무도 그렇겠죠. 마을의 당산목이었는데 저 나무 있으면은 너무 저 나무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기륭에서 흉해진다. 그러니까 없애라. 없애니 누가 마땅한 임자가 나타나서 그래도 돈이라도 준다니까 팔아라 하는 거죠. 이 집이 너무, 이 집에서 살면은 가족 중에 누군가는 제명에 못 살아.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집을 팔고 이사란 얘기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휘둘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저는 저 관풍헌, 바람을 맞이하는 곳, 봄바람을 기다리는 곳, 희망을 품는 곳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저거 성황당이에요? 꽃집이에요? 수산해요? 없애세요? 이 건물과 안 어울립니다 하는 거죠. 왜 그럴까? 결국은 인체 파동 원리는 에너지 균형 원리다. 기의 교류가 일어나는 것이다. 급경사지는 기가, 물이 급격하게 흘러내리는 것이죠. 쓸려 내려가는 것이다. 평탄한 것은 안정되어 있다. 마음이 평안하다. 처음 여기 오신 분들이나 보신 분들은 전부 다 가슴이 확 뚫려요. 뭔가 왜 확 뚫리겠습니까? 바람이 통하는 곳이잖아요. 사통발달인 거죠. 그 의미는 저 나무가 어떤 집에, 예를 들면 15평짜리 집에 저 느티나무가 있다면 뭐 하겠습니까? 상대적인 거죠. 저 느티나무가 집을 뭐 한다? 잡아먹는다, 군림한다. 집은 저 나무의 기운에 빨리는 거죠. 그래서 남녀를 예로 들면은 보통 그렇잖아요. 대리사위 이러잖아요. 예를 들면 여자가 너무 잘 나가면은, 여자 집이 너무 세면 남자는, 사위는 길을 못 편다.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며느리를 또는 아내를 맞을 때 좀 못한 여자, 자기보다 못한 여자를 맞아야지 그래도 집안이 화평하다. 그러면은 잘난 여자는 시집 못 갑니까? 아닙니다. 셔터맨한테 가면 되는 거죠. 셔터맨은, 제비는 뭐라고요? 아내로부터, 여자로부터 돈을 빨아먹는 존재이기 때문에 천생연분인 거죠. 다시 말해서 여자가 집안의 우두머리다, 능력자다인 경우에 있어서는 남자는 대부분 뭐 한 경우죠? 여성 같은 남자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한쪽이 세다, 한쪽이 약하다, 안 어울린다가 아닌 거죠. 세면은 뭐 하면 돼요? 약한 존재를 군림하면 되는 거고, 약한 존재는 센 존재한테 깃들면 되죠. 큰 나무에 깃들듯이 그늘에. 저 큰 나무에 내가 휘둘리면은 기가 빨리는 거고, 저 나무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저 나무와 급이 같으면은 맞먹는 거죠. 저 마을은 한 집의 당산목이 아니라 한 마을의 당산목이었던 존재였죠. 그 말은 전국 제천시 내지로 300, 에디포레 또는 골프존 파크, 청정 VIP
라운지에는 이 건물과 대각선, 대칭을 이루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 거죠. 이 건물과 맞먹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울린다. 조화를 이룬다는 거죠. 처음에는 작년 11월 15일인가요? 그때 왔을 때는 저 나무만 있었죠. 팽그러니 우람하다. 와가 되는데 올 봄에 저 인사하는 나무, 소나무를 옆에 놓으니까 뭐예요? 그 와 하는 우람한 힘이 줄어드는 거죠. 둘이 같이 하나를 이루니까 항상성의 원칙인가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인가? 하나일 때는 하나지만은 일적다일 때는 여러 개가 하나다. 저 둘이 하나를 이루고 있으니까 저 우람한 느티나무의 기세는 조금은 죽지만 한편으로는 거북한 부담스럽지가 않은 거죠. 결국은 내가 쪼그라지고 힘들기 때문에 나는 힘들고 쪼그라지는데 너는 뭐가 잘났다고 그렇게 기세를 부리니? 그러니까 휘지는 거죠. 내가 아무리 보잘것없다 하더라도 내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한다면은 뭐예요? 전 우주와 맞먹는 존재라고 한다면은 상대가 우주가 아무리 크다 한들 그 기세에 눌릴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일체일심주다. 생각하기, 마음먹기 나름이다. 저 색깔이 주는 그 기운이 있는 거죠. 저 집은 관풍어는 우중충하다, 회색이다. 회색이라는 의미에서는 회색 인간이다 하잖아요. 거물현자. 현이라는 하늘 쩐따지 거물현 누루황. 하늘은 검고 땅은 누르다 하잖아요. 어떻게 하늘이 검습니까? 검다는 말은 현묘하다 또 내지는 그 속을 실체를 제대로 알 수가 없다, 숨긴다 이런 거죠. 회색 인간은 뭔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현이라는 의미는 검다, 검은 따는 것은 권력, 힘을 상징하기도 하고 정체를 모르다, 밤 같은 존재, 어둠이니까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오행으로 따진다면 겨울이잖아요. 겨울의 색깔들이 회색, 다르게 하면 검은색인 거죠. 그래서 이 산뜻한 황색과 대비를 이루는 색깔인데 그런 의미 속에서는 좋아하죠. 하늘은 검다. 이 사비색은 어떻습니까? 누른색이죠. 황색이죠. 뒤에 있는 이 땅의 토질이 황토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천따지 거물현 누루한. 하늘은 검고 땅은 누르다. 이 땅은 황토고 하늘은 현묘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다 스토리텔링이다.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인 거죠. 내가 강하면요, 저런 게 안 보이죠. 내가 약하면은 저 작은 이 크다란 건물이 안 보이고 뭐한다? 저 작은 건물이 관풍헌이 성황당으로 보이는 거죠. 저 나무가 아무리 크다 한들 이 건물을 지탱해주고 세상을 품어주는 그런 할아버지와 같은 존재라고 한다면은 깃들면 되는 거죠. 건물이 너무 커요. 건물주는 피곤하다. 이 건물 관리하려면 전기세, 수도세, 뭐 청소 하잖아요. 그래서 천석구는 천 가지의 걱정, 무게를 견디는 자. 왕은 왕관의 무게를 즐기는 자인 거죠. 기세다, 운세다. 평창동 같이 바위가 많은 동네는
문인들이, 예술인들이, 창작가들이, 종교인들이 살 수 있겠죠. 기도하는 사람들이. 예. 근데 나약한 사람들은 뭐 한다? 기가 빨린다. 기가 빨린다는 의미는 기가 뺏긴다는 것이고, 또 다르게 하면 그 나무가, 그 산이 주는, 바위가 주는 기를 뭐 하면 돼요? 받으면 되는 거예요. 뺏긴다 하니까 그런 거죠. 결국은 다 뭐 한다? 세상과 나와 너는 다 기가 교류하는 거죠. 남자가 여자를 만날 때 가슴이 콩쾅콩쾅 뛰고 흥분하고 서는 것도 다 기의 교류인 거죠. 그거는 기를 뺏기는 겁니까? 내가 상대를 감당하지 못할 때 뺏기는 거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기를 주느냐 받느냐 또는 그거에 대해서 무시하느냐에 따라서 기를 뺏기기도 하고 기를 주기도 하고 전혀 기가 교류가 되더라도 못 느끼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풍경 환경을 봐도 누구는 흉물스럽다, 누구는 기괴하다, 누구는 편안하다 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은 기가 빨리는 사람이 있죠. 아우 정신이 하나도 없어, 피곤해, 지쳐. 그게 기세다, 운세다. 마을에 집 앞에 큰 나무가 있으면은 제 명대로 못 산다. 사람과 마찬가지죠. 어떤 나무가 3평, 5평짜리 공간에 저 커다란 나무가 있다면은 그 나무에 집이 휘둘리는 거죠. 남편이 너무 잘 나가면은 아내는 기가 죽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남편으로부터 경제적인 혜택을 받으니까 좋지만은 남자가 예를 들어 아내가 너무 잘 나가면은 남자가 기가 죽는 거죠. 이 상대적인 거다. 그래도 저 나무는 이 대지 면적 250평에 3층 720평과 맞먹는 위치, 대각선에 있잖아요. 대칭이 되는 곳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750평의 건물과 힘의 균형, 밸런스를 맞추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작은 나무, 철쭉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철쭉이 기가 죽는 거니까. 그래서 이 공간에서는 잘 어울리는 거죠. 결국은 상대와 나와의 밸런스, 저울질에 있어서 한쪽으로 쏠리느냐 쏠리지 않느냐의 차이죠. 근데 쏠린다는 관점에서는 기를 뺏긴다 하지만은 또 다르게 얘기하면은 그 저 큰 느티나무에 내가 나를 의지하면 되는 거죠. 여름에는 이 땡땡 내리쬐는 이 아스팔트 위에, 콘크리트 위에 저 나무가 있으면은 저 가지에 그늘이 드리워지면은 사람들은 너도 나도 저 나무로 갈 겁니다. 결국은 상대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라는 차원이 되는 거죠. 내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누구 탓을 한다? 나무 탓을 한다. 아이고 이 건물이 너무 커서 내가 기가 빨리 하는 거죠. 그러면은 뭐예요? 저 이 큰 건물에 나를 의지하면 되는 거죠. 상대한테 맡기든가 내가 이 큰 건물을 내가 지탱하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거죠. 그냥 여기에 내가 깃들어라. 제가 여기서 제일 좋아하는 공간입니다. 어찌 보면 제일 뷰 포인트죠. 제일 좋은 위치에 제일 초라하고 남루한 관풍헌을 앉혔다. 바람을 본다. 관음이죠. 관세음 보살. 관음은 소리를 본다는 거고 관풍은 바람을 본다는 거죠. 소리를 어떻게 봐? 바람을 어떻게 봐? 바람은 북풍 한설이죠. 찬바람, 저쪽이 북쪽입니다. 겨울에 뭘 본다?
생명의 탄생의 씨앗인 바람이 봄바람이 불 때 봄인 거죠. 그래서 봄을 희망한다, 기다린다는 의미입니다. 희망을 낳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망은 또한 동량인 거죠. 네, 저는 청춘 학생들, 배움의 산실 학생들을 바라보는 것, 환풍헌입니다. 왜 도로가 이렇게 돌아서 우회하냐?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가면 좋을 텐데, 하지만요, 다이렉트로 가면은 부담스럽다, 경사도가 급하다, 결국은 쓸려 내려가거나 하는 존재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경사도를 완만하게 하는 방법이 뭐 하는 거예요? 우회하는 거죠. 부처님 법당에 대웅전에 다이렉트로 바로 가면은 재미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또는 임금님을 만난다, 부처님을 만난다 할 때는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뭐든지 부부관계도 전이의 과정이 필요하듯이, 그 의미는 일주문에서부터 꾸불꾸불 그렇게 오솔길을 걸어서 힘들게 가야지 법당이 빛나는 겁니다. 뭔가 바로 드러나면은, 실체가 바로 드러나면은 부담스럽다. 그래서 이게 뭐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실체가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게 지금 개비연을 앉혔지 않습니까? 왜 앉혔습니까? 이쪽으로 토사가 흘러내린다, 빗물이 흘러내린다, 경사도가 급하다, 사람들이 뭐한다? 기가 빨린다, 기가 흘러내려간다. 그러니까 그런 급경사지에 흘러내려가지 않도록 막는 게 우리가 나무라든지 그런 거죠.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비보. 그렇기 때문에 저 건물과 한쪽이 너무 우람하니까 그 대칭이 되는 곳에 느티나무, 소나무 또는 이런 탑비를 세워서 견제와 균형, checks and balance를 이루는 거죠. 서로 견제와 밸런스를 맞춘다. 조화와 균형이다. 풍수다. 감사합니다. 우리 몸도 건강하려면은 견제와 균형이다. 질병과 건강이 서로 checks and balance다.